안녕하십니까. 금융보안원의 박찬홍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제목은 도깨비풀과 금융보안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깨비풀이 오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악성 코드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동해번쩍, 서해번쩍에서 좀 도깨비풀과 비슷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뭐 도깨비라고 해서 뭐 공유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냐 생각하신 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요. 뭐 그러면 새로 나온 딱풀이나 뭐 특허 등록되어 있는 이런 풀인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도깨비풀은 들이나 길가에서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국가과 한해살이 식물의 방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깨비풀은 우리들 몰래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서 씨앗을 이동시킵니다. 이런 도깨비풀은 그러면 도깨비풀과 우리 금융보안과 어떤 관계인지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도깨비풀은 제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웜 이런 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보안과 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란 말씀을 듣고 악성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악성 코드와 좀 유사한 행동 패턴을 가진 녀석을 찾다가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도깨비풀은 우리들 몰래 씨앗을 이동시킵니다. 단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도깨비풀은 사람들 몰래 씨앗을 이동시키고 정착시킵니다. 악성 코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코드도 우리들 몰래 우리들 시스템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 들어옵니다. 단 한 걸음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악성 코드도 똑같습니다. 악성 코드는 절대로 스스로 감염시키러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감염되어 들기를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끝나고 악성 코드라는 단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상에 도깨비풀 같은 녀석이 있고 그런 녀석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깨비풀과 금융보안과 어떤 관계이며 그런 녀석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안이라고 하면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컴퓨터를 직업으로 갖지 않는 분들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금융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뱅킹의 거래를 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거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금융회사의 서비스만 사용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이라는 명칭 하에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간편 결제나 LG페이, 삼성페이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애들이 전부 데이터화된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 보안과 관련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금융회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또 해커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고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 프로그램 해커들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에게 최소한 절차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간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편하죠. 손가락 하나로만 있으면 로그인부터 이체까지 가능합니다. 삼성페이나 LG페이 뭐 이런 거 있으면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뭐 이런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증명하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중요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해서 그런 통제구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제구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출입카드하고 지문을 통해서 그 통제구역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그 출입구역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작업을 위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제 출입을 요청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 출입카드를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출입카드만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지문도 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문도 같이 줬죠. 그랬더니 이렇게 저의 몸과 함께 그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증기술, 지문이나 홍채 등 새로운 인증기술이 나오면 유출이나 도난에 의한 사고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인증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증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런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투지폰을 쓰시는 분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증기술이 탑재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S전자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중에서 노트 5 이상에서만 지문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새로운 인증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보안 인증기술이 나오도 하더라도 그 기술을 탑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커들은 노리는 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영업기밀, 군사정보. 하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이죠. 예전에 해커들은 금융정보가 들어있는 돈이 들어있는 은행 시스템을 많이 공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보안 체계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을 직접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고객, 돈의 주인, 여러분에게로 눈이 돌렸습니다. 요즘 나오는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 금융회사를 노리기보다 고객을 노리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임을 증명하고 그런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해커들이 어떤 계좌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만 제시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금융회사에 저장된 돈을 빼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노리는 타겟입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금융정보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율보안 체제로 인해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고 공고사항으로 변해서 그런 선택권들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보안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은 누구의 몫이 될까요? 정부의 정책도 고객에게 보안을 강요하기보다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금융회사에서 이런 정보를 그 유출에 대한 정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공격 방법이 나오면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보안 프로그램들을 업그레이드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스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발과 테스트와 적용,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갭의 시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해커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력서 위장, 공문서 위장, 저작권 침해 등.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또는 직접 이런 문서를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수신자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문구나 제목을 통해서 해커들은 첨부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을 낼 때 인터넷 도깨비풀, 악성 코드도 몰래 실행되도록 유도합니다.
웹사이트 접속만 해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들은 배너나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연관된 회사의 정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들이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구매 활동, 스트레스 해소 또는 정보 수집 활용할 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접속할 때 그런 감염된 사이트가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의 단말기에 구멍이 있다면 악성 코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깨비 풀은 옷감이나 구멍, 홈, 이런 홈 같은 곳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인터넷상의 도깨비 풀도 그런 홈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단말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사용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내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모두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취약점, 그런 취약점들이 구멍입니다. 악성 코드는 이런 구멍을 통해서 우리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깨비 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셨죠? 그러면 도깨비 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이나 홈이 없는 그런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입으면 도깨비 풀이 우리 몸에 붙지 못하겠죠. 우리도 이런 도깨비 풀을, 이런 가죽옷을 인터넷상의 도깨비 풀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컴퓨터에 입혀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취약점을 없애줘야 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보안 패치나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의 취약점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취약점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터넷상의 도깨비 풀, 악성 코드들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치를 꼭 이런 백신들을 꼭 설치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백신은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프로그램들이 우리 내부 저장소로 저장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로 삭제해 줍니다. 다음 그림에서 다른 그림을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들 똑같아 보이죠? 백신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같은 프로그램, 같은 행동을 하는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점 하나만 찍혀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치될 때 처음 보이시는 저런 프로그램들이 악성 코드로 탐지를 하고 삭제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수행해 주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악성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 이게 앞서 발표자분께서 보셨던 내용들이랑 똑같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자동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라는 내용입니다.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활성화에 대해서 실행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들은 일정한 때가 되면 업데이트를 하십시오라는 알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알람을 떴을 때 그냥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사건 사고들. 그런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수백억을 도난당했다.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해커에게 돈을 주었다.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유사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악성 코드라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흘러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원인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단 한 대의 컴퓨터입니다. 그 단 한 대의 컴퓨터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터넷 나야나 사고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인터넷 나야나라는 사고,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그 랜섬웨어에 감염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고를 수습하면서 작성한 긴 장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사고를 수습하면서
회사의 매각까지도 고려했죠. 단 하나의 컴퓨터, 그 컴퓨터 주인이 나일 수도 있죠.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의 자산이 도난당하고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회사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안전지킴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융보안의 박찬영이었습니다.